그 중학교 때 배웠던 순수 기하, 기하와 관련된 거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방정식이 아니고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 직선이라든가 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을 구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해석학이라고 해요. 이 해석학을 잘 하려면 도형의 성질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정식에 대한 얘기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도형은 삼각형 아니고 사각형이죠. 삼각형 주로 나오는 게 삼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 주로 나올 거고, 요거에 대한 성질들을 알아두면 되는데,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좀 기본적인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직선의 식을 구할 때 직선이라고 하면 y 꼴 mx 플러스 n 이렇게 쓴다 했을 때 이 m이 기울기를 의미하죠. 기울기. 그랬을 때 만약 두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지난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x축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직선이 가는데 이 점과 이 점 두 점을 지난다는 거야. 이게 x1, y1이고 이게 x2, y2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수직하게 내리니까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정의한 거야. 이때 이 델타가 디퍼런스라는 영어 단어 차이라고 하죠. 디퍼런스. 거기에 d를 따가지고 이게 이제 델타. 이건 대문자고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삼각형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탄젠트하고 같죠. 탄젠트 센터하고 같다. 그리고 x의 변화량이니까 x2에서 x1을 빼면 되겠죠. 낮은 거에서 첫 거 빼면 되고 y2에서 y1을 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기울기에 대한 정의가 이제 이게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n을 갖다가 y 절편이라고 해요. y 절편. 절편이라는 게 만나는 점을 말하는데, 여기 영어로는 y 인터셉트라고 하거든요. 인터셉트가 뭐냐면 농구 좋아하는 사람도 알지. 가로채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x축에 있을 때 가로채기를 한다. 그럼 이 점, 이게 x 절편이라는 거야.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럼 가로채기의 x 절편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됐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는데 y에서 가로챘다. 이 점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하죠. 2. 그러면 y축이 가로챈 거지. 그래서 y 절편은 2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x하고 y가 만나는 요 점을 O라고 하지. 오리진 이렇게. 이런 감이 좀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한. 그럼 이 식을 써라. 이 좌표 평면 나와 있는 이 직선의 식을 써라 하면 y 꼴 기울기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그럼 델타 x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오니까 3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델타 y는 0에서 2까지 올라가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3분의 2가 되지. 그래서 3분의 2 x고 플러스 y 절편은 얼마다? 2다 이거. 그래서 2 있습니다. 이게 왜 y 절편을 여기다 쓰느냐? 여기에 x에 0을 대입했을 때, x 이고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 이걸 대입했을 때 이게 없어지잖아.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없어지고 남는 y 값이 n이다. 그게 y 절편입니다. 왜냐하면 y 절편 요거의 좌표를 보면 0x에 0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2가 나오죠. 0,2. 그래서 y 절편을 묻는데 2라고 써야 되는데 0,2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0,2는 그 점이고 절편이라는 거는 y축이 탁 빼들어가는 거니까 y축
X가 만나는 점의 Y 좌표 이걸 절편의 좌표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1인데 X 절편은 마이너스 3이다 했어야지 마이너스 3,0 이렇게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직선의 식을 나타내는 요 표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울기도 나오고 X 절편도 나오고 Y 절편도 나오고 하니까 요게 이제 언제든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요 식을 좀 더 일반화시킨 식이 뭐냐면 요거야. Y 마이너스 Y1은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된다. 보기에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얘가 기울기를 의미하고 어떤 점을 지난다 하면 이렇게 쓰는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X1을 대표해 주면 된다.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Y1을 대표해 주면 된다. X 좌표, Y 좌표가 X 점 이 직선이 뭐 X1, Y1을 지난다. X1, Y1을 여기서는 간통한다, 통한다 이런 표현을 썼지. 이렇게 썼던데 한자, 그렇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말 썼지 이렇게. 통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뭘 지난다. 점 X1, Y1을 지난 다음에 요거를 넣어주면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지 이 단원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자, 이게 직선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조금만 더 하자면, 원이라는 거는 이제 원 하면 이제 같이 나오는 게 항상 구가 나오는데. 얘는 평면상에서의 도형이고 얘는 공간상에서의 도형이에요. 그래서 뭔가 구의 어떤 보면 둘 다 공통적으로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지금 원이 돼. 똑같아. 구도 한 점점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단지 뭐만 달라?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얘는 평면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얘는 공간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 위에 지붕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사당이 뭐 대충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돔이 있죠. 돔. 이 돔이 어떤 형태냐면 요 밑에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구라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점에서 보면 모든 거리가 다 일정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뜻을 두고 돔을 반쪽짜리로 올린 거지. 지붕 위에다가. 그래서 미니의 중심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한 건데 디자인 설계를.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방정식 형태로 쓴 다음에 정점이라는 게 정지에 있는 점이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서 맨 끝에 있는 애가 물주전자 들고 요즘 그런 거 안 할 것 같아. 잔디 인조자들이 많아서 물주전자 들고 이렇게 쭉 돈단 말이야. 그러면서 물주전자로 물을 뿌리면 바닥에 흙바닥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데 우리 때는 체육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했어. 원 그려라 이러면 그때 딱 중심 잡는 애가 가장 그 반에서 힘센 애가 딱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돌 때 중심이 안 흐트러지는데 중심이 무너지면 이게 원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그 점점 정지에 있는 거야. 그 점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중심이라는 거야. 우리가 컴파스로 원을 그릴 때도 그 중심을 딱 찍어놓고 하지.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야. 컴파스 다리를 딱 벌려가지고 이렇게 쭉 그리면 상상이 될 거야. 이게 반지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동원할 때 뭐가 나오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나온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두 점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요것도 모르면 안 돼. 아까 직선의 방정식 이 공식
요거 모르면 안 되듯이 많이 남은 거죠, 이거. 엊그저께도 어떤 학생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랬더니 오래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질문 받고는. 그래서 이걸 까먹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오래전에 했어요. 그럼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구구단을 기억하냐니까 기억한대. 그걸 어떻게 더 오래됐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니까. 그건 쉽잖아요. 결론은 이게 이제 어렵고 복잡해서 안 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좌표에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온데 여기 a점이 있고 여기에 b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l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이 x2야. 이게 x2고 여기가 y1이고 여기 y2라고 했을 때 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다 동원돼요. 그러면 여기는 x2-x1일 거고 여기는 y2-y1이겠지 길이가. 그러면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지. 그래서 L의 제곱은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L은 거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아니라 그냥 루트만 딱 돼서 x2-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이렇게. 그럼 이 공식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이 공식은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 온의 방정식을 찾으면 자, 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심이 있어요. 중심의 좌표를 오라고 해가지고 0,0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 여기에 P점이 있다. 걔가 x, y라 하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하자. r은 이제 레디어스. 반지름을 영어로 레디어스 이렇게 r이라고 쓰지. 자,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 똑같다. 이 공식 그대로 쓴거지. 그래서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얘는 루트 씌울 필요 없지. 이대로 놔두면 되지. 그러면 요게 바로 0은 이제 0이 a, b로 바뀌면 여기 a, b로 바뀌면 얘는 a, b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냥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꼴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의 방정식도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는 값이 얘는 a고 얘는 b가 들어가면 0이 되겠지. 그럼 a, b가 중심인지가 아니고 여기가 r 제곱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144다. 그럼 12의 제곱 144잖아요. 그럼 r이 10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얘가 중심이 뭐고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이구나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준형. 우리가 누구 닮았다 이러면 그 닮았다 장동건 닮았다 이러면 장동건 딱 요즘 장동건이 아니지 누구니? 요즘 잘생긴 차은우 맞나? 닮았다 이러면 잘생겼네 이렇게 알듯이 그 스탠다드 표준형이다. 그래서 올해 방정식을 보고 중심이 뭐다 반지름이 뭐다 이거를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형태 이게 스탠다드 표준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x절표, y절표, 기울기가 뭔지, 직선의 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온의 방정식. 요 이제 세 개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활용인 거지. 뭐 얘가 뭐 온에 접하는 접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난다라든가, 중심을 지난다든가, 직선과 직선이 평행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문제를 풀기 위한 활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순수 도형에서 나오는 각종 공식들이지. 뭐 각의 이등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접선과 활선 뭐 이런 개념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할게요. 그래서 오늘 1교시는 바로 문제 안 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게 좀 알고 있는지 해볼게요.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냥 순수 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도형에서 대해서 맨 처음에 생각해봐야 될 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삼각형이 있어.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먼저 나왔을까?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먼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봐. 뭐가 먼저 나왔을까? 사각형이야. 왜냐하면 이게 가로라고 하고 얘를 세로라고 했을 때 이 가로를 계속 쌓아간다 이렇게. 하나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 가로의 길이가 5인데 5를 계속 쌓아간 거야. 몇 개를 쌓아간 거야? 5. 10개를 쌓아갔다. 또는 뭐 100개를 쌓아갔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넓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지.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가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좀 더 크니까 10이라고 하고 세로가 7이라고 하면 10이라는 애가 7개 쌓여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7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해버려? 반띵을 딱 하면 삼각형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삼각형 넓이 공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반띵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겠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원래는 가로 곱하기 세로겠죠. 근데 가로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바꿔주는 거 뭐라고 부른다? 이걸 밑변이라고 부르고 밑변의 길이라고 여기서 이제 수직하게 내린 거 얘를 높이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세로가 지금 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바꿔준 거지 사실상 실제 개념적으로 보면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인 거지. 그래서 얘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위에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오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면 이 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 C점이 이 평행한 선 안에 어디에 있든 여기에 C점이 있든 여기에 있든 이렇게 그어버리면 넓이가 같아져. 그러니까 평행했을 때 도형 문제 풀 때 평행선을 잘 그어버리면 넓이가 같아져.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공식이 사각형 넓이 공식에서 먼저 이렇게 유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형 풀 때 평행선을 잘 그어야 된다.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도형에서 이제 어떤 작업들이 들어오냐면 여기 지금 처음에 문제도 보는데 무게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무게중심이라는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내분점 얘기가 나와요. A하고 B가 있는데 얘를 갖다 내분한데 내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여기 내분점 이걸 내분점이라는 거야. 요만큼을 M 요만큼을 N이라 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분점. 그럼 또 외분점도 있습니까? 이름을 보니까 있을 거 같잖아요. 그죠? 여기가 A고 B인데 외분하는 점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 이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외분한다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바깥으로 나가는데 B 바깥으로 멀리 가는 것도 있고 A 가까운 대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이걸 Q라고 하고 외분점이라고 한다면 N인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가 다시 멀리 이렇게 가는 거지. N.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M 대 N으로 외분한다. 근데 외분점은 이런 외분점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여기가 A고 B인데 얘가 A 바깥으로 갈 수도 있고 B 바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걸 Q라고 하면 M 대 N. M 대 N.
이렇게 외부 이것도 외분점이다. 그러니까 내분점은 내부의 한 점이니까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외분점은 두 가지가 있다. 이쪽 갈 수도 있고 저쪽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공식을 유도해 보면 AP 길이 대 PB의 길이가 m 대 n이니까 얘를 갖다가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하고 얘를 만약 x라고 둔다면 물론 이게 이제 y까지 생기면 입체적 여기 y 쪽만 바라봐서 또 공식 유도하면 되는데 일단 x만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흉내내면 되니까 자 AP의 길이는 뭐냐면 여기가 x고 여기가 x1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x 빼기 x1이 될 거고 PB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x2에서 x를 빼면 돼. 이게 n 대 n이다 이렇게 돼서 요리 곱하고 요리 곱하고 양끼리 곱하고 양끼리 곱하고 그러면 m x2 x는 n x x1이 되고 분개하면 m x2 mx nx n x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m 더하기 n의 x는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돼서 x는 이걸로 나눠주니까 m 더하기 m분의 mx2 더하기 nx1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지 않아. 잘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공식이 나왔으면 이걸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이 내분한 다음에 힘을 내부에서 힘을 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m하고 n을 더한다.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 mx2 nx1 그렇게 해서 또 더한다. 이게 내분점이라고. 근데 이제 외분점은 얘네들은 요 공식을 외웠으면 여기에다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 그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면 되고 유도 과정은 얘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 AQ 대 QB의 길이 또는 AQ 대 QB의 길이 그러니까 AQ 대 QB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점을 X1이라고 이걸 X2라고 하고 얘를 만약 X라고 한다면 AQ의 길이는 X에서 X1을 빼는 거겠지. 그리고 QB의 길이는 X에서 X2를 빼는 거겠지. 그리고 M 대 N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M 똑같아요. X-X2는 N X-X1 전개하면 MX-MX2 NX NX1 이렇게 되지. 그런 다음에 뭘 또 잘못했나? 맞지? 얘가 이렇게 넘어가. 그럼 n-n의 x로 묶이고 얘가 이쪽 넘어오면 nx2 nx1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얘로 나눠주니까 n-n분의 mx2 nx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보면 본인 연습장 꺼내놓고 한번 차분히 유도해 보면 이 공식도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쪼그랑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네. 외분점은 마이너스고 내분점은 플러스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1대1 내분점이 있겠죠. 1대1 내분점. 얘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내분점을 중점이라고 부른다. 중점. 그렇죠. 이렇게 직선이 A에서 B까지가 있는데 이 길이가 같은 거. 이게 1대1 내분점이겠죠. 이 점을 만 P점을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한다? 1대1 내분점이니까 여기다 1을 쓰면 되지. 그러면 여기 1과 1이 될 거고 1 곱하기 x2가 되고 1 곱하기 x1이 되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잖아. 그 다음에 이게 x2 더하기 x1이잖아. 근데 좀 보기 좋게 오다분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점은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오늘 문제 풀 때 참고해서 나올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뭐가 나와요? 무게 중심이라는 게 등장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뭐 A, B, C라고 했을 때 이 중점이 나오면 뭐하고 관련이 좀 되냐면 중선과 관련이 돼. 중선. 그러니까 이 각국지점에서 이렇게 중선을 꺼요.
그거를 m이라고 하자. 이 거리가 중선을 딱 끊는다는 거야. 그럼 이 점이 예를 들어서 x1, 물론 y좌표도 있어요. 근데 y좌표 써도 되고 지금은 x2, y2, x3, y3라고 했을 때 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얘 두 개 방금 했잖아요. 얘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x2 더하기 x3 해서 나누기 2. 그 다음에 y2 더하기 y3 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이게 중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쪽에 중점을 그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무게중심 G, 그래비티 해가지고 G라고 하는데 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이제 암기해야 되는 거지. 무게중심이 되면 이거 대 얘가 2대 1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걸 또 증명하려면 얘랑 또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 증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 대 무게중심에서 이 중점까지 거리의 비가 2대 1이다. 그럼 이거 2대 1 내분점이잖아.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x, y만 했을 때 x는 어떻게 본다? 2대 1의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1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뭔데를 곱해줘요. 그게 뭐냐면 m의 이거겠지.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1 곱하기 얘 또 뭔데 곱해줘요. 이렇게 그럼 x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걸 딱 해보니까 2 더하기 1이 뭐야? 3이고 3분의 요 2 약분되니까 x2 더하기 x3 여기 x1이지. 그러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무게중심이 탄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점은 2개 더해서 2 나누면 되고 무게중심은 3개 더해서 나누기 3한 게 무게중심 공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분점, 그 다음에 외분점, 그 다음에 중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도 알아둬야지 도형 문제를 푸는데 좀 기초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도형에서 상식적인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 그럼 이 직사각형을 선을 그어가지고 넓이가 딱 2등분 되게 하려면 어디에 지나가야 되겠어? 그 선이? 이런 게 이제 상식적인 건데 이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그 대각선의 이 교점을 지나가는 선을 아무렇게나 끄면 이렇게 끄면 요 넓이가 2등분이 돼. 요거랑 얘가 2등분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의 중심을 지나가면 얘가 꼭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뭐 이쪽으로 지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중심 대각선 교점을 지나가면 넓이가 2등분 된다. 이런 걸 알아두면 되죠. 이거는 원에서도 적용되지.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넓이를 2등분 시키려면 어디를 지나면 돼? 중심을 지나면 돼. 이렇게 뭐 이렇게 볼까? 그러면 이거의 넓이인데 이거의 넓이가 2등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 근데 문제 하나 풀어보고 틀리면 데이터가 쌓이겠지.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이런 데이터가 점점 쌓여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쵸? 알파고가 맨 처음에 그 바둑할 때 등장했는데 지금 알파 엄청 똑똑하다는데 그 당시에 초기 버전에서는 오류도 있고 좀 그랬었나 봐. 근데 그때 운 좋게 우리나라에 이세돌이 한 판 이겼는데 그게 인류가 거둔 최초의 승리이자 마지막 승리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파고 못 이긴다는데 사람들이. 바둑 두면 걔가 다 이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걔가 빨리 똑똑해졌냐. 수업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자고 그러는데 걔는 밥 먹고 자고 있는 거 없잖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속 문제 푼 거야. 모든 학습을 시킨 거지 걔를.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배우고 익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파고가 되는 거야. 똑똑해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물론 어려운 문제는 풀어봐도 또 틀릴 수 있지. 그럼 틀리면 뭐 그걸 틀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또 틀리면 다시 또 풀어보고.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틀린 문제가 나의 스승이다.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은 선생님 앞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틀린 문제가 나를 가르쳐준다. 이런 심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설명을 했어요.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뭐 해봅시다.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1번호까지 돼야지 이제 문제가 좀 잘 풀리겠지. 그래서 11장 도형과 방정식을 보면 70번 문제. 자, 70번 문제를 가볼게요. 평면상에 세 점이 있는데 O가 0,0이고 그 다음에 A점이 2,0이고 그 다음 B점이 0,4다. 그럼 이런 게 탁 나오면 좌표상에다가 내가 한번 뭔 말하는지 우리는 이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데이터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눈에 잘 보이게끔 표시하는 게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표시해봐. 이게 0,0 그 다음에 2,0 그럼 2,0 여기 있겠네. 그 다음에 0,4 여기 있겠어. 그럼 이렇게 딱 표시하면 대충 이 세 점이 이게 O점이고 여기 A점이고 여기가 B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에 보여요. 그래놓고 생각이야. 그 다음에 그 뭐라고 되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때 있다. 맞다. 이때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 대충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하면 2점이지. 이 점을 지난다는 거야. 이 점을 지났는데 직선이 있다는 거야. 직선 L이 있다는 거야. 이 점을 지난 직선 L이 있대. 근데 그 직선 L이 이 점을 지난 직선이 너무 많겠지. 근데 이렇게 있다고 해. 근데 그 직선 L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네모 a 여기 네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a가 갑자기 거기 a가 기울기가 a인 이런 뜻인가? 그 한자가 항인가? 뭐라고 읽어야 돼? 기울 경자. 경자야 경. 동사. 요 한자로 읽을 때 일본말을 읽을 때는 경이라고 안 읽을 거 아니야. 카타무키. 이게 약간 이 화자 비슷한데 변화할 때 화자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릿수인가 이거? 하여튼 이렇게 얘가 카타무키. 카타무키라고 하면서 이게 기울기를 의미하는 일본 단어니까 요게 보이면 기울기다. 기울기가 A다. 기울기 A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야. 자, 그럼 이 직선의 식을 구하라 이지. 그러면 아까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지난다 하면 기울기가 A고 이 점을 지난다 하면 y 플러스 그러니까 y 마이너스 1이지. 그렇으면 y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A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뭘 지난다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호흡이 그냥 이거는 이제 대한 거야. 그냥 되는 거지. 선생님 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야 서로.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뭘 지난 다음에 이렇게 썼잖아. 여기 마이너스 썼고 그 전 좌표를 여기 적어주면 되고 흥분해가지고 y 좌표에다가 x 좌표 넣고 이러면 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y 더하기 1이 되고 a에 x 더하기 2가 되고 그럼 y는 이제 얘를 정리하면 ax 플러스 이거 정리하면 2a 1이 넘어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네모 칸에는 여기 2가 들어가고 여기는 1이 들어가겠구나. 이거를 이제 푸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려운 문제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직선 L이 성분 AB와 교라고 돼 있지. 만난다 이런 거. 만나는 범위에 기울기가 뭐면 만나느냐 이거잖아. 그러면 이 성분 AB를 꺼보면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만나잖아. 그런데 범위를 구하려 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만날 수도 있어. 그러면 얘랑 사이에 그렇죠? 요 사이에서 지금 만나는 거잖아. 이 직선과 이것도 만난다고 표시할 수 있죠. 맨 끝을 지나는 것도 만나는 거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범위라는 게 결국 뭐냐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이 점과 이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하고 기울기 사이다에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먼저 구해보면 이걸 x2라고 이걸 x1이라고 빼기 마이너스 2분의 0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냐면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 기울기가 지금 4분의 1인가. 그 다음에 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점하고죠. 0 빼기 마이너스 2분의 4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냐면 2분의 5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하고 2분의 5 사이에 있으면 얘가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야. 어디를 가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A의 범위는 작은 게 4분의 1이잖아. 그럼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같을 때도 만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지금 두 번째에 대한 답이다.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기울기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사이에 있으면 직선 AB와 교점 생긴다는 거야. 만난다. 이때 그 뭐라고 돼 있는 거냐? 뭐 한다? 한자가 요 수직. 수직이라는 뜻이야. 이거 한자 그리는 수준이다, 그지? 이게 수직이야. 네. 이건 직자 맞네. 수직한다. 수직하려면 A가 얼마여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 직선과 지난 직선도 수없이 많은데 얘가 이렇게 수직하려면 이렇게 다 가서 여기 이렇게 수직하게 다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하겠지. 그럼 얘랑 이렇게 수직하게 만나려면 요 직선의 기울기와 요 직선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돼. 근데 이 점을 지금 B라고 했고 이 점을 1 했는데 A의 좌표가 2,0 B의 좌표가 0,4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 이거의 기울기는 2에서 0을 빼고 0에서 4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이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지금 A라고 한 거야. 요 기울기를 우리가 A라고 합니다. 이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그러니까 이 기울기 마이너스 2 곱하기 A 근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이 직선이 수직하다 여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동이니까 이게 2분의 1 A가 2분의 1이면 된다. 이게 이제 또 답이 됩니다. 그럼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하느냐? 그걸 또 이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잠깐 해주면 이런 거를 이제 문제 풀 때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야 돼요. 왜? 뭐 많이 들었잖아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수직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까? 선생님 예전에 학원 강사 면접 볼 때 자기가 준비한 거 시간 듣고 한 5분 정도 시간 듣고 질문 하나 해도 돼요 해가지고 그 질문 답변하면 내가 합격시켜서 뽑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 이거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네. 그거 한번 증명해 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그냥 외운 건데 이러면 이제 탈락이야. 선생이라면 최소 그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 봐봐요. 이거 다 정석에도 나와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걸 y 꼴 mx라고 하자 여기가. 그 다음에 요 직선을 y 꼴 뭐라고 할까? n 프라임 x 아니면 정석이 쓰는 n 프라임 x가 아니고 프라임 쓰면 또 겁먹으니까 그냥 이거를 ax라 하고 이걸 bx라고 할게. 이러면 좀 더
겁을 안 먹겠지. 정석에서는 m하고 m 프라임이라고 나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요 점이 만약에 1이라고 해. 그러면 얘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1,a가 되고 요 점의 좌표는 뭐냐면 1,b가 되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0,0이 된다는 거야. 근데 결론은 여기가 이제 수직하다 아니야. 그치? 이 직선 두 개가 만났는데 그러면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루트에 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0의 제곱이 돼. 그 다음 요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루트에 1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0의 제곱이 돼. 그 다음 이 거리는 어떻게 된다? a에서 그냥 b 빼면 되겠지. a 빼기 b가 된다.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길 때?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도형 쪽 나오면 피타고라스 계속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빼기 b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요 안에 거 1 더하기 a 제곱이지. 이거의 제곱. 그다음에 얘는 루트에 1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a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고 1 플러스 a 제곱이 되고 루트 없어지고 1 플러스 b 제곱이 되지. 그럼 여기서 a 제곱 없어지고 b 제곱 없어지고 그럼 1하고 1을 더하면 2지? 그럼 마이너스 2ab가 2가 되니까 이거 약분시키니까 ab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하다. 수직으로 맞는다. 그러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뭐 증명을 해보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제 다시 안 까먹겠지. 그래서 이걸 알아두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다음 3번 70번 문제. 직선 L이 있는데 삼각형 OAB에 무게 중심을 지난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삼각형 OAB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방금 이게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얘는 0,0이고, 얘가 2,0이었죠 지금. 이게 0,4였어. 그럼 이걸 무게 중심의 좌표, 뭐 아까 무게 중심이 이게 흉선의 교점이었지? 흉선의 교점. 여기 무게 중심 치라고 했을 때 무게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요 세 개 더해서 나누기 3, 그지? 그럼 이게 3분의 0 더하기 2 더하기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y 좌표도 마찬가지다. 0 더하기 4 되겠지. 0 더하기 y, 0 더하기 0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3분의 2,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게중심을 지난다는 거잖아. 무게중심을 지날 때 기울기 A를 구하라 이거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날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아까 직선의 식이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얘를 약간 이쪽에 넣었을까?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쓰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지난다는 거야. 이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여기 3분의 2, 3분의 4라고 끝났으니까 요점과 요점을 지날 때 기울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두 점 사이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겠지 또. 그럼 기울기 A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3분의 2에서 빼기 마이너스 2하고 그리고 3분의 4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3분의 더하기니까 3분의 6이고 3분의 2가 3분의 8인가요? 3분의 8.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3이고 3분의 4니까 3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 약분되고 8분의 7이 나오네. 그래서 A가 8분의 7이다. 그러니까 직선이 무게중심을 지날 때 기울기 A가 8분의 7이다. 거기가 해결됐어. 자,
직선 L의 선분 AB는 L과 직선 L과 선분 AB의 교점이 뭐냐? 교점을 또 구하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 기울기가 8분의 7이고 무게중을 통과할 때 이 교점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요 직선의 식을 구한 다음에 요 직선의 식과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 직선의 식은 기울기가 8분의 7이고 요 점을 지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y 마이너스 1분의 8분의 7에 x 마이너스 2 하니까 이렇게 되지. 요 직선의 식은 y는 8분의 7x 플러스 8분의 27이 14인데 여기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렇게 돼. 그럼 8분의 7x 플러스 8분의 8을 빼니까 8분의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랑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은 자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게 x 절편이 2고 y 절편이 4인 경우야. 그러면 x 절편이 2고 y 절편 4일 때 이런 공식이 있지. a분의 x, b분의 y는 1이라는 게 있어. x 절편을 밑에 x 밑에 쓰고 y 절편을 y 밑에다 쓰고 이꼴 1 하면 여기가 왜 0이 아니고 1이나 y에다 0을 넣으면 x 절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x 절편은 이 a랑 1을 곱하면 x 절편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다 0을 써버리면 이거 곱하면 0 되는데 그럼 x 절편이 0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x 절편이 1에 있으니까 2분의 x, y 절편이 4니까 4분의 y 이건 1이 되겠지. 그럼 이거랑 그 다음에 요식 y는 8분의 7x 플러스 8분의 6 요 두 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그 교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 됐나요? 자 그래서 그 교점 한번 구해보시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쉬고 나서 한번 교점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삼각형 OAB에서 내부 이거 이제 한자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있다 이 말이야? 삼각형 OAB의 내부와 부등식 어쩌고저쩌고를 표현하는 영역과 공통 부분의 면적은 뭐 저기 분수로 있다. 그러니까 아까 구해놨던 이 직선 L의 방정식 그러니까 기울기가 A고 이거를 지난다 이랬을 때 그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 A인 직선식을 아까 구했잖아요. 그 내부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지나갔을 때 요 부분을 말하는 거지. 이 부등식부터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 y 값이 지금. 그렇죠? y가 이거보다 작다 이제 a x 약간 지워버렸는데 이게 뭐였지? 2a 마이너스 1이었나? a 마이너스 2였나? 그러니까 네모 a 마이너스 네모 이거 아까 구했었죠 우리가. 그럼 이거보다 y 값이 아래니까 이 아래인가?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직선의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 내부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을 때 이 사각형이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이 교점을 지금 구한 상태니까 그럼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을 거고 요게 이제 사다리꼴이지. 사다리꼴이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다 이거 하고 요거 그죠? 그렇게 해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쉬는 시간에 그걸 해보도록 합시다. 자 쉬는 시간 잠깐 하고 쉬시면 이제